잭슨 폴록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항상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캔버스를 바닥에 눕히더니 그 위로 물감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감통에 붓을 찍어 누운 캔버스 위에 물감을 툭툭 떨어뜨리거나 뿌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추상미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뿌리기 기법을 이론적 체계를 만들어준 사람은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평론가였습니다. 그린버그는 폴록의 드리핑의 가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미술이 손으로 그리는 데서 손으로 뿌리는 행위로 전이 된 것이다. 그래서 뿌리는 행위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화가의 작업축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뀐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본 추상화 중에서 그 어떤 추상화보다 더 결정적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미술이 자연의 모방을 멈춘 것이고 어떤 스토리로 보는 문학의 영역에서도 탈출한 것입니다. 이것을 캔버스와 물감만의 순수한 배틀, 미국의 액션 페인팅이라고 했습니다. 그린버그는 이 액션 페인팅을 띄우기 위해 그의 시간과 정열을 기꺼이 투자했습니다. 이건 역시 기존 평론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매니저 역할까지 맡아 했으며 잭슨 폴록을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폴록이 도대체 어디에서 갑자기 이런 기발한 기법을 착안했을까요? 어디에서 본 것이 뇌리 깊숙이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불쑥 나온 것이라면 어디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돌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그 돌가루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인디언 가족입니다. 이것은 아메리카 인디언 나바오족이 모래로 그리는 종교적인 그림입니다. 1941년 뿌리기 기법을 하기 6년 전입니다. 잭슨 폴록은 이때 나바오족들과 같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보게 된 모래 그림이 드리핑 기법의 원조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방울입니다. K옥션 경매에서 A4 용지보다 더 작은 이 물방울 그림이 무려 8,2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의미심장한 물방울, 국제적인 예술 스타가 되었다. 그것들은 그림자를 두리우고 빛에 반짝이며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것들은 이 시대 가장 유명한 한국 예술가를 만들었다. 여기서 그것들은 물방울이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한국 예술가는 김창렬 화백을 말합니다. 그는 50년 가까이 물방울만 그려왔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보면 누구나 작품에 빠져들게 되고 물방울은 그대로 두고 배경이 변하는 것만으로 무궁무진하고 그렇게 50년간 그린 그림들이 하나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물방울 작품 나오는 배경에 어떤 사연이 있을까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그건 역시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1972년 가난한 청년 작가 김창렬은 파리 근교에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료 살 돈도 아끼려고 캔버스를 물에 적셔 불린 다음 물감을 떼어내고 그 캔버스에 또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창렬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게 됩니다. 평소처럼 캔버스 뒤에 물을 뿌리는데 캔버스 뒷면에 뿌려진 물방울에 아침 햇살이 비치면서 나타난 영롱한 빛과 그림자를 보고 그대로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귀한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고 온몸을 떨며 그 물방울을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때 저는 그 물방울들을 사진으로 찍었고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깨어나지 못할 물방울이란 마약에 취한 것입니다. 바로 이거야. 이제 나는 이것으로 승부를 걸 거야. 표현이 유치하지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1972년 그의 첫 작품 밤의 행사가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미술평론가 알랭 보스케는 그의 물방울들은 인간의 고뇌를 의미하고 사람이 빠져들게 하는 최면의 힘까지 있다고 르몽드지에 발표하면서 파리 화단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방울에 온갖 화려한 찬사가 붙게 됩니다.
무의로 돌아오는 도, 동양미학의 정수, 만물의 근원으로 회귀, 우주 생명의 기원 등등 찬란한 수식어가 붙게 되지만 본질은 물방울 작품이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붙여도 다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연히 인디언 모래 그림을 보고 액션 페인팅의 대가 잭슨 폴록이 탄생되었습니다. 낡은 캔버스 뒷면에 있는 물방울을 우연히 보고 물방울의 대가 김창렬이 탄생되었습니다. 이 둘 성공에는 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이기만 했을까요? 발견이 우연이었을지는 몰라도 평소 갈망하지 않았으면 결코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들의 우연은 마땅히 있어야 할 필연이 어느 날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여기에는 몰입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겠다는 의지로 끊임없이 생각하던 그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비로소 답을 찾아낸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저도 이 몰입의 효과를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몰입의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 수 있는 영상 하나 소개합니다. 저와 아무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분이지만 오직 예술 제국 여러분을 위해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